9월 5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석과 XRP, 10달러의 XRP로는 모든 돈을 연결하기 위해는 충분하지가 않다. 10,000달러 XRP가 논리적인 결론이다. 내용을 보니까요. 로드 XRP님의 트위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직접 트위터로 가보시죠. XRP는 CBDC를 결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달러의 가격으로 모든 돈을 모을 수 있을 만큼 XRP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10,000달러 플러스의 XRP는 논리적인 결론이다. 추가적인 보충 설명으로 더 높은 유동성이 필요하다. 고도로 상호 연결된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수반하는 엄청난 양의 거래를 처리하려면 XRP는 상당한 유동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XRP 개당 10달러에 불과한 가격대는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XRP 가치가 10,000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미래를 상상하면 이 브릿지 통화, 이 가교 통화가 방대하고 상호 연결된 금융 생태계의 유동성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면요. 현재 전 세계 스위프트 1세대 이 시장 규모가 156조 달러입니다. 달러 기반으로. 이걸 원화로 환산해 보면은요. 20경원이 넘어가죠. 약 21경원에 육박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XRP의 값어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35.6조 원입니다. 여기 공이 4개가 더 붙어야 될까요? 그 끝을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100만 분의 1로 쪼개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그렇지요? 이것 또한 스위프트를 대체하였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전세계 기득권이 스위프트 2.0망 실시간 결제망이라고 하죠. 24시간, 일주일, 365일 계속해서 가동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실시간 결제망이라고 하죠. 이걸 스위프트 2.0이라고 합니다. ISO 20022 새로운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돈을 쏘면 그 즉시 가치가 이동하는 그 시스템. 여기 주인장이 바로 XRP입니다. 그러면 그 값어치를 조금은 인지할 수 있겠지요? XRP 100만 장자를 향한 암호화폐 분석가의 요청. 귀하의 불을 선의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브렛 휠이라고 하는 분의 트위터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요. 브렛 휠의 이런 분의 트위터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추후에 XRP의 100만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면 XRP로 천문학적인 부를 추후에 일구신다면 불우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눠라.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이웃, 친척, 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또는 우리 모두의 행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데 사용합시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XRP로 천문학적인 부를 일구신다면 나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주위를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자.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죠. 참고사항으로 이건 본인의 선택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 기준점으로 천문학적인 부의 반열, 그 기준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아주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하는 그런 마음보다 아주 내가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우주의 원리도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보면은요. 긍정의 파동을 보내면 우주가, 사실 지구가요. 전 우주를 따져보면 정말 콩알만한 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은하계 엄청나게 많이 확장해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원리가 내가 긍정의 파동을 보내면 긍정의 파동을 고스란히 보내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의 파동을 보내면 고스란히 부정의 파동을 불러옵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원리라고 해요. 긍정의 가득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평상시와 똑같이 내가 당연히 만난다 생각을 하고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비트고, 하나은행과 손잡고 한국 진출한다. 이 비트고는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깊은 연관성이 있죠. 기존 커스터디 업체 긴장 중이다. 비트고의 CEO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수탁 전문기업 비트고가 하나은행과 공동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조인트 벤처 법인 설립에 대한 공동 지분 투자 검토, 비트코의 보안 솔루션과 수탁 기술 제휴, 하나은행의 금융 서비스 전문성과 보안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휴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비트코는 2013년부터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수탁 전문 회사이다. 미국, 스위스, 독일 등 규제 기관으로부터 공인 수탁사 등으로 승인되었으며 규제 당국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등 50여 국가 1,500곳이 넘는 기관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배구조이죠. 여기 보시면 비트코가 포진되어 있죠. 사실 연결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뿌리 잡은 깊은 곳에 그들의 자금이 다 뻗쳐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홈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네트워크 하면서 여기 비트코가 언급이 되고 있죠. 비트코의 후원자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골드만삭스, 갤러시 디지털, 이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더라.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 마이클 벨 CEO 직접 비전을 밝혔다. 지분 공동 투자, 기술 제휴 등 안정성 높여서 이용자 보호할 것. 세계 최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수탁업은 빅코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벨 씨가 기조 경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 메인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다? 토큰 증권 발행 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빅코 관계자는 기관이 주도하게 될 토큰 증권 STO의 원활한 발행 및 유통을 위해서는 토큰화된 증권의 안전하고 투명한 수탁 관련 기술 인프라 등이 필수적이다. 빅코에서 보유한 신뢰성 높은 기술력과 고도화된 운영 체계를 적극 활용해 한국의 다양한 사업자들과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여기서도 STO가 언급되고 있네요. 거듭 언급드립니다. 자산의 토큰화. 분산 원장을 통해서 그 대상이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원자재건, 환이건, 파생상품이건 간에 다시 한번 재발행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커스터디, 보관 또는 이동을 하거나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일로 치고 들어온다. 감이 오시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진핑이 나섰다. 블록체인 AI, 빅데이터와 함께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핵심 기술을 강조하였다. 제가 강조하는 거죠. 시중에는 AI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나 블록체인이 또 하나의 심장이다. 얘네 두 마리가 양대 심장입니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분산원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아직까지 관심이 없죠.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코인이죠. 이게 0과 1에다가 바로 가치를 입힌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반기, 내년 초 폭등장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 비구에 의한 기한 직전 300억 원 이자 지불해서 디폴트를 면했다. 디폴트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지나갑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걸 보면서 리플과 SEC 그림이 보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매크로도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연준의 금리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 그게 미래를 읽는 핵심 통찰력입니다. 잠깐만 지도상으로 언급을 드리면은요, 이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돼요. 그려나가는데 여기에 각가지 파도가 밀려오고 지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펀더멘탈에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면 여기에 어떤 파도가 밀어 닥쳐도 우리는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싱가포르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서 상당히 전 세계에서 금융의 허브로서 적극적으로 이 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 세계 금융의 허브이기 때문에. 리플이 싱가포르에 면허를 취득하였던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금권들이 싱가포르 통화청인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마스와 함께 현재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프로젝트 에이버. 오전에 방송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과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함께 추진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공동 디지털 통화 분산 원장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리플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혈관망에다가 점을 찍고 선점을 끝냈습니다. 자, 프로젝트 에버의 버전은 상업은행 간의 국경 간 지불 의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만드는 것이었다. GCC, 걸프 조정위원회 국가와 같은 지역에서 특히 유용할 수가 있다. 중동 지역. 이는 종정 지원을 초래하고 상업은행이 해당 은행과 상당한 노스트로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환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가 있다. 노스트로 계좌를 처리해버릴 수 있다. 없애버려야죠. 그쵸? 바로 구닥다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중앙은행 간 결제, 상업은행 간 국내 결제, 상업은행 간 국경 간 결제, 이 세 가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사용 사례를 다루었다. 세 단계에 걸쳐서 실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 사례는 국가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또는 국경 간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의 기능을 모방하였다. 프로젝트 에버의 경우 우리는 참여하는 상업은행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CBDC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매용 CBDC를 고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공동 프로젝트에는 도매용 CBDC를 고려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 분야에 혁신 의제를 선도하는 중앙은행으로는 캐나다은행, 유럽중앙은행, 일본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인 싱가포르 마스 중앙은행, 남아프리카 준비은행, 사우디아라비아 준비은행, 아랍에미레이트 준비은행이 있다. 자, 참고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스퍼. 여기 이 프로젝트에는 페이먼트 캐나다. 제가 강조했었죠? 연준의 페드나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 지급 결제망의 캐나다의 실시간 지급 결제망이죠. 캐나다 은행 및 기타 시장 참가자 간의 공동 노력을 나타냅니다. 그 목표는 분산 원장, 캐나다 결제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 프로젝트 스텔라. 일본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분산 원장 활용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스텔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자, 코인 스텔라, 블록체인 스텔라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 명이 스텔라다. 이미 일본 내 자산의 80% 이상, 그것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기다 리플렛을 이용을 한다. 일본은 선점을 오래전에 끝냈죠. 거기 중심에는 SBI, 미쯔비시, 미주오, SMBC 다 선점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유빈이죠. 프로젝트 유빈. 여기는 싱가포르 통화청이죠. 싱가포르 통화청은 금융기관 및 기술 제공업체와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 유빈. 제가 예전에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 미국과 유럽 메이저 금권들이 다 참여하였다. SBI와 더불어서 JP모건과. 자, 그리고 프로젝트 코카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 말 남아프리카 중앙은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은행 간 결제를 위한 분산 원장을 사용하기 위해 7개 은행, 기술 및 컨설팅 제공업체와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모델로 한 분산 원장 기술 기반 은행 간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기 목적으로 프로젝트 코카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5대양 6대주. 제가 BIS 상호 운영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전세계 결제망 CIPS, 그리고 캐나다 결제망, 미국 결제망, 그리고 아프리카 결제망 5대양 6대주의 결제망이 다 연결된다. 그 시뮬레이션 작업이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그 모습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얼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PFMI 분석 국제 금융시장 인프라 준칙입니다. FMI 이걸 설계하고 만드는 게 누구죠? FNA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별표 10개 이상 말씀을 드렸지요. 국제결제은행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원칙을 바로 FMI,
PFM이라고 합니다. 결제 시스템, 중앙은행 예탁기관, 증권 결제 시스템, 중앙거래 상대만 및 거래 저장소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금융시장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BIS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의장이 누구였죠? 이게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당시 여기 의장이 뉴욕 연은 윌리엄 더들리였다. 이미 전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설계 구도 아래 움직여 나간다. 미국 중앙은행, 전 세계를 지배해왔죠?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주인장이 누구인지 제 지난 방송 등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PFMI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안정성, 효율성, 탄력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안전하고 시의적절하며 일관된 구현이 필수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또한 이 PFMI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개념과 DLT 분산원장을 통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들 또한 준비를 해왔다. 자,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이 3,500만원 언저리죠. 지지부진한 흐름. XRP 또한 683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XRP $10,000 플러스, 물론 이제 1,000원을 넘어서 5,000원을 넘어서 10,000원을 넘어서 차근차근 가야겠지요. 목표 도착지가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은 마라톤입니다. 사실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2030년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고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